네, 반갑습니다. 네, 설춘한 멘티반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따뜻하고 가장 깔끔한 멘토, 설춘한 교수입니다. 벌써 3강째입니다, 여러분. 그죠? 저희 멘티 분들 중에 이름 나는 분 또 한 2명 정도. 이번에는 우리 저기 김상현 씨, 그죠? 네, 지경호 씨,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매 그 주요 용어 정리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것을 그 네이버 카페에 설춘한 캠퍼스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좀 잘 올려줄 테니까 한번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첫 번째 여러분 가압류와 가처분이란 말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많이 기입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압류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용어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고 또는 피고, 피고인 이렇게 또 하나 해볼까요? 제가 이제 공공기관 강의를 상당히 오래 갔는데 그때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수준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면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것이 이 두 가지예요. 자, 여러분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설명, 정의 무엇인가요? 그래서 뭐가 좀 다르다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나 하죠. 두 번째는 여러분 피고라는 말이 있고 피고인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말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피고와 피고인은 똑같은 말이다. 다만 피고인은 사람이고 피고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답변하시기도 하고요. 가압류는 가짜로 잡는 것 같고 가처분은 가짜로도 처분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 또 멘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사실 여러분 이제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제 우리가 민사집행법상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 가압류와 가처분은 둘 다 나중에 반드시 소송을 전제로 해. 소송을 전제로 한다. 근데 여러분 소송 어때요? 소송 제가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언급을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늘 얘기하지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가 소장 내고 피고가 답변서 내고 원고가 다시 준비서면 내고 피고가 다시 준비서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변론기일 1, 2, 3, 4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변론 종결하고 판결 선고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소송을 전제로 하는 건데 반면에 이제 가압류는 소송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럼 가압류 왜 하냐? 왜 하냐?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거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돈 받을 거 있을 때 한다. 그죠?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 멘티반에 박진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박진이라는 학생한테 이를테면 돈을 1억을 빌려줬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돈을 안 갚아요. 그죠? 평상시 그 친구 돈을 안 갚는 친구 같습니다. 돈을 안 갚는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거든요. 근데 소송하는데 그 친구가 이를테면 파주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소송만 한다. 근데 그 친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간에 그 부동산 처분해 버리면 제가 소송해서 나중에 이겨봤자 판결 받아서 뭘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일반인들의 가장 큰 오해. 판결에서 이겼으면 무조건 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돈 없으면 그냥 판결문은 말짱 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돈 받을 거 있을 때 가압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또 저희 그 멘티반에 여러분 장선호라고 하는 멘티가 있습니다. 우리 장선호 씨 있는데 제가 이를테면 여러분 그 장선호 씨한테 장선호 씨가 지금 그 마포에 어떤 오피스텔을 또 하나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오피스텔을 사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해.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내가 오피스텔을 사. 1억에 사. 그래서 통상 계약금, 뭐 중도금, 잔금. 그냥 한 방에 줘도 되지. 1억 원을 한 방에 줘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선호 씨랑 계약을 할 때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 2천만 원 주고 잔금을 7천만 원 주고 뭐 한 달 단위를 뭐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약금을 줬어. 근데 그 장선호 씨가 이 오피스텔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줬는데 나도 뭘 해야 될 텐데 그때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계약금만 주고 처분금지 가처분 하고 싶다. 못 팔아먹게 잡아두고 싶다. 나중에 소송 내가 할 건데. 그런데 여러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언제나 양 당사자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제가 법원한테 매도인 장선호 씨가 저 오피스텔 팔아먹으려고 한다. 나 나중에 중도금하고 잔금 줘가지고 저거 내가 소유권 가져와야 되는데 그 사람 제3자한테 못 팔아먹도록 잡게 해달라. 그죠?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데 그 가처분은 최소한 중도금이 들어가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도금이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는 제가 법원한테 아니 내가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줬는데 이 사람이 제3자한테 팔아먹으려고 한다. 내가 나중에 잔금 주고 소유권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 못할 수 있다. 지금 좀 잡게 해달라. 법원이 오케이. 오케이를 이제 우리가 흔히 인용이라 그래. 그래서 가처분 결정이 나면 등기부에 딱 기재가 되죠. 그죠? 처분금지 가처분. 그런 가처분이 돼 있으면 함부로 여러분 일반 매매나 전세를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 그 가처분이 선순위, 그러니까 등기부가 깨끗했을 때 가처분이 있다. 그러면 또 함부로 낙찰을 받아서도 안 되고 함부로 공매로 낙찰을 받아서도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뒤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가처분은 돈 받을 거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가처분은 암돈 받을 때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죠? 암돈 받을 거. 그러니까 가처분은 내가 나중에 소유권 뺏어올 거야. 나중에 명도 해올 거야. 라고 할 때 하는 게 여러분 가처분이에요. 그죠?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다시 한번 질문. 어때요, 여러분? 그렇다면 대구에 있는 우리 멘티 황정아 씨 한번 질문 답변해 보세요.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 뭐죠? 대구에 있는 분들은 좀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거 있을 때 한다. 그죠? 반면에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이외에 어떤 권리나 청구권이 있을 때 한다라고 하는 점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 가압류 가처분은 나중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송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하나 또 정리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원고, 피고, 피고인, 그죠? 이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저희 멘티반에 여러분 장필재라고 하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자, 원고가 뭐죠? 원고? 원고 했더니 뭐 원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원고는 우리가 민사, 행정, 가사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고, 피고는 정확히 정리가 됐죠? 피고인은 뭐야? 피고인은 형사 사건에서 기소를 당한 사람을 우리가 피고인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피고라고 하면 약간 나쁜 사람이라고 하긴 약간 애매해요, 여러분. 소송을 당했다라고 해서 뭐 나쁜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피고인은 좀 약간 나쁜 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고와 피고인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런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한번 하도록 하죠. 그죠? 두 번째는, 전세권과 임차권이에요. 전세권과 임차권.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희가, 전세권하고, 이를테면 이제 임차권. 그죠? 저희 멘티반에 박주희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박주희라는 학생이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어립니다만 이제 평택의 대지주. 그래서, 땅이 상당히 많은 친구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가 전세권하고 임차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세 살아. 어떤 아파트에 전세 살아. 어떤 다가구 주택에 전세 살아. 빌라에 전세 살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전세권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임차권자라고 합니다. 이제 임차권자. 반면에 전세권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등기부에 전세권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특히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이라고 딱 등기가 돼 있어. 그 사람만 전세권. 아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전세 사는데 알아서 점유, 전입, 확정일자, 그죠? 요런 거 받아놓고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임차권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요거 차이 있는데 간단히 몇 개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세권은 우리가 물권이라고 그래. 물권. 여러분 제가 한자 좀 잘 쓰죠.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한자 과외 선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권. 그죠? 반면에 임차권은 채권. 그죠? 물권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원래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택의 임차인, 상가 임차인들이 채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선 변제권이 없어. 그래서 임차인들의 지위가 약간 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우리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는 전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권처럼 우선 면제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일단은 전세권 자체는 일단 채권, 임차권은 원래는 전세권은 물권, 임차권은 채권. 다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권화처럼 해주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여러분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 물구의 전세권. 반면에 임차권은 이제 등기가 없죠. 물론 민법상 임차권도 있죠. 그러나 거의 뭐 없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유율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멘토님, 제가 아파트에 전세 사는데 전세권 등기를 꼭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 스스로가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될까요? 저는 뭐 효력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임차권자로서 그냥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세권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동의를 해서 등기소에 같이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임차권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가요. 그죠?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가. 근데 여러분 전세권 어때요? 좀 비용이 좀 들어가죠. 한 3, 4억짜리 전세권 등기한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담도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고요. 전세권자는 자기 맘대로 여러분 어때요? 전대 줄 수 있어요. 전대. 반면에 임차권자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를 해야지 만약에 동의 없는 전대를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자, 우리 멘티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임대인, 제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내가 들어가 살면 돼. 근데 내가 내 후배한테 야, 네가 내 대신 와서 살아. 예. 또 제가 이제 이 사람한테 또 세를 받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임대인, 전차인, 임대인, 임차인 겸 전대인, 제3자 전차인. 아시겠죠? 예. 제가 뭐 동의를 받으면 좋은데 동의를 안 받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차인, 전차인 이런 걸 알았다. 그러면 야, 너네 둘 다 꺼져,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그냥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전대를 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여러분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전세권에 의해서 곧바로 경매할 수 있어요. 전세기간 끝났어. 근데 전세권 설정자 즉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줘. 그럼 여러분 전세권자는 그냥 곧바로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주 좋죠. 반면에 임차권자는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 안 줘. 예, 그러면 배째라. 예,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일단 소송을 해야 돼. 그래서 판결을 받고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여러분 그죠?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간단한 차이를 알아봤고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한 또 간단한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 앞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너무 좀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하나씩 하되 잘 따라온다. 그 다음에 예습 복습을 그죠? 철저히 해둔다. 자료는 그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 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늘 공부를 하면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는 모습, 그죠? 예, 꼭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그 멘티반에다가 여러분들이 요약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한번 올려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런 자료들은 좀 PPT화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차후에 뭐 또 강의도 한번 그죠? 예, 강사가 한번 되고 싶은 분들은 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롱텀으로 돼 있는 걸 먼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 라디오 방송에 팟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팟빵에 설춘한 아카데미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쓴 책 중에 경매책 관련해서는 경매 개인 레슨, MPR 관련해서는 경매보다 MPR로 부자되기, 그 다음에 세관공매와 관련된 책은 세관공매 특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도 한번 일단 사전에 좀 읽어 놓으시고 저의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착하는 강의, 그죠? 가장 공신력 있는 강의. 이 강의만 계속 따라 들어오면 더 이상의 강의는 필요 없다. 이후에는 경험과 실전이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멘티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화이팅!